저 라스는 질문할 거 있었니? 질문할 거 아예 없었어? 숙제 안 한 사람 양식거 선택한 거 없어? 민영이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 그 다음에 승민은 했어? 그 다음에 준우는 했어? 그 다음에 누구냐 갑자기 승우는 했고 그 다음에 초점 중이고 했고 저번에 다 하고 왔지? 저번에 다 하고 왔었고 혜원이는? 안 가져왔어? 그 다음에 정민이는? 했어? 그 다음에 이수는 내가 숙제가 어디까지라고 말 안 해가지고 못했을 것 같고 영상에서 말은 했을 건데 혹시? 영상을 봤는데 봤는데 넘겨서 봤겠지? 아니 봤는데 한 10분 정도는 봤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선은 그냥 바로 진도 나갈게. 해도 되죠? 개념 세컨이 프린트도 안 들고 왔니 그러면? 저 저번에 266번까지 했거든요. 266쪽까지 했고요. 이제 267쪽 할 차례야. 항등함수.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좀 뭐라 해야지 내용이 어렵고 헷갈리더라도 난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항등함수 할 건데요. 항등함수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y는 x야. 뭐라고? 준우야? y는 x야. 근데 y는 x긴 한데 살짝 결이 다르긴 다른데 그냥 너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y는 x입니다. 자 그래서 왜 y는 항등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길래 y는 x라고 쌤이 말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항등함수는 정의할 때 x에서 x로 그러니까 정역에서 정역이고 공역도 x라고 표현해가지고 정역이랑 공역이랑 지금 구성원이 똑같은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x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x이면은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y 값이 x 값이 되면은 항등함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친구가 1, 2, 3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x를 뭐라고 줄 거냐면 그냥 x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얘는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다 보니까 1,1, 2,2, 3,3 지나지. 그래서 이건 x값하고 y값이 같으니까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이번에는 값을 특이하게 설정할게. fx는 x라고 쓴 게 아니라 fx는 x 세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쌤이 y는 x가 항등함수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항등함수가 y는 x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f-1은 -1의 세제곱이어가지고 -1이거든요. 그 다음에 F0은 0의 세제곱이어서 0이고요. F1은 1의 세제곱이어가지고 1이니까 얘도 -1, -1, 0,0, 1,1 지났지. 그러다 보니까 y는 x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x값하고 y값이 같으니까 너 여기 앉아. 어차피 정리용 나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좀 적어볼래요? 너 바깥쪽에 앉아. 벽 기대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저기 항등함수는 y는 x야. 그냥 정의역 자체를 저기 실수로 설정한 y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저기 y는 x가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상수함수거든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정의가 이거였다면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라는 거 자체가 뭘 보고 상수라고 하냐면 그냥 숫자 가지고 상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희 입장에서 어떤 함수라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y는 3이라던가 y는 1이라던가 y는 마이너스처럼 숫자 하나로 몰빵되는 거 보고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서 뭐 y로 가는 함수인데 f가 있을 때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을 때 얘들이 전부 다 2로 몰빵되는 i 보고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f가 x에서 y로 있는데 여기가 1, 2, 3, 4고 여기가 a, b, c일 때 다 저기 c로 몰빵되는 애들 보고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다 하나로 몰빵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렇게 개수가 한정돼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저기 그래프로 놓고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y 값이 하나로 몰빵될 때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수함수는 그렇게 안 어렵고 항등함수는 y는 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애들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만 너희가 참고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기 개념체크 1번보다 268쪽에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빵되면 된다 했잖아. 그럼 첫 번째 상수함수는 뭐냐면 x가 1, 2, 3이야. y가 0하고 1 이렇게 있을 때 f1이 0이고 f2가 0이고 f3이 0인 함수가 한 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냐면 x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y가 2하고 0이야. 그럴 때 f1이 0이고 여기가 0하고 1이라는 여기구나.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1이 이런 하나로 몰빵되는 상수함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너희는 두 개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적어봅시다. 적고 나서 그 다음 또 해볼게. 해도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돼? 자 문제에서 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고르라 했는데 지금 이거 함수가 아마 설정이 돼 있기로 내가 봤을 때 x에서 x로 설정이 돼 있고 x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 자 그러면 우선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 달라야 되는데 다 다르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돼요. 그러면서 치어가고 공의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2 지나니까 얘 상등함수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수함수냐고 물어봤는데 상수함수는 숫자 하나로 몰빵이 돼야 되는데 얘 몰빵되지 않으니까 상수함수
x값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0하고 1은 다른 아이인데 f0이 2고요. f1도 2니까 얘는 1대1함수 안 돼요. 1대1함수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되니까 1대1함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되지 않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좀 적어볼래? 해도 되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기 yx 아니니까 이 항등은 아니겠지? 그 다음에 숫자 하나로 몰빵된 상황이니까 상수함수는 맞을 거예요. 자 이거 x값이 다르니까 y값도 다 다른 상황이잖아. 겹치는 거 없고 그래서 지금 x값이 다르니까 다 y값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보면은 마이너스 1, 0, 1, 2거든요. 근데 공역도 마이너스 1, 0, 1, 2니까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고요. 근데 항등함수라고 하기에는 y는 x가 아니니까 항등함수 아닐 거야. 상수함수 숫자 하나로 몰빵이 돼야 되는데 몰빵도 안 됐으니까 상수함수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대1 대응만 되는 거고 그 뭐냐 270쪽은 좀 이따 갈 거거든. 라스는 하고 나서. 그래서 271쪽 좀 풀고 있어. 라스를 하려고 했는데 태연이가 안 들고 와가지고 나 잠깐 내려가서 라스는 좀 뽑아올게요. 알겠죠? 라스는 저번에 뽑긴 뽑았는데 내가 버려버렸나? 버렸을 것 같아. 이제 함수의 개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하려면 너희가 순열이라는 조합도 기억에서 떠올려야 돼. 그래서 어떤 기억을 억지로 한번 떠올려 보자. 그래서 우선은 n팩토리얼부터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n팩토리얼은 정의가 뭐였었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해가지고 n까지 전부 다 곱한 거 보고 n팩토리얼이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어가지고 6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여가지고 122 5팩토리얼이 됐었어. 이게 n팩토리얼이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 순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열은 중학교 2학년 스타일로 따지면 설명 듣고 적어도 돼. 중학교 2학년 스타일로 따지면 어떤 내용이냐면 얘는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야. 중학교 2학년 걸로 따지면은. 그래서 순열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하여
뽑는 것을 보고 순열이라고 하고요. 기호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냐면 얘가 n이고 여기가 r이야. 그럴 때 np r이라고 표시를 했었고 읽을 때는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자. 중학교 2학년 때 너희가 해도 되지? 집중. 중학교 2학년 때 5명 줄 세운다고 하면은 1등 자리에 5명 들어가고 2등 자리에 4명 들어가고 3등 자리에 3명, 2명, 1명이니까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줄을 세운다고 해봐. 그러면은 얘는 1등 자리에는 피아노 공방 1등 자리에는 5명 2등 자리에는 4명 3등 자리에는 3명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5, 4, 3, 2, 1을 2, 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방식으로 쓰면은 5팩토리얼을 5 빼기 3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NPR 정의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5 팩토리얼 5p 3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5명 중 3명 골라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는 5p3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좀 적어봐. 그 지하철 타다 보면 사람들 신기한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근데 복수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었고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애들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 딱 너희 나이 때들이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경우 가끔 있어. 그러다가 최근에 봤던 신기한 사람은 악보를 혼자서 보고 있더라고. 아주 악보 따라서 건반 치고 있더라고. 태연이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해도 돼? 승아 다 적었니? 적고 나서 지금 조는 거니? 적고 있는데요. 적고 있지? 얼른 적어. 승우 눈이 조금 뭐라 해야지? 감한지 안 감한지 항상 위에서 쳐다보면은 감이 잘 안 잡힌달까? 근데 실제로 잘 때도 있잖아 너. 학교 빌려줘? 됐어? 됐어? 이거 어차피 너희 반년도 한 반년 정도 뒤면은 시험에 나오는 파트야. 알지? 머지않은 미래다. 아 맞다. 깜빡이지. 너희는 시험이 빨리 끝나가지고 내가 어머니들한테 말씀 못 드렸던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 12월 달에 고등관으로 이관한다. 그다음 두 번째로 10월 30일이랑 31일에 그래서 고등관으로 이관할 때 이제 너희에 대한 그런 레벨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월 30일이랑 31일에 레벨 테스트 있어요. 너희는 뭐 저기 둘 중에 하루 보겠지. 저기 그러니까 저기 학력평가 대신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시험 범위는 공동수학 1, 2 가지고 반편성도 오로지 공동수학 1, 2만 가지고 반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할 건 뭐냐면 10월 1일에 고등관 입시 설명이 있거든요. 아마 다 문자로 가긴 갔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10월 1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알고 있지. 너희 금요일에 수업하는 거 추석 연휴 때. 그래서 추석 연휴 자체는 10월 3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데 10월 3일에 학원 수업을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아직 일정을 짜지 않았다면 고려를 하세요. 알겠죠? 금요일 안 올 거면 미리 말해줘. 어차피 녹화는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만 떠들고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한 것 같으니까 이제 조합으로 넘어간다. 조합해도 되죠? 조합은 대표 뽑는 문제야. 얘가 반장, 부반장 뽑는 거였다면. 자, 그래서 순열은 순서가 있었잖아. 근데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r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 보고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를 표시할 때 여기에 얼른 봐. 쌤 뜬금없이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공식으로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희 기억 안 날까 봐 얘기하는 거고. 진도만 팍팍 나가면 차라리 내 입장에서 낫긴 한데 여기가 n이고 r이야. 그러면은 이거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거니까 n, c, r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NCR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이랑 r 팩토리얼로 이중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유 자체는 이런 느낌이겠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의미 자체는 nPR이었어. 근데 순서를 없애려고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건데 nPR 자체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보니까 이제 이 nPR이라는 친구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상황이고 거기다가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한 거라는 의미로 이렇게 NCR이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또 중학교 거부터 먼저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5명 중 만약에 대표를 3명 뽑는다고 해봐. 너희가 중학교 때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1등 자리에 5명 들어가고 2등 자리에 4명 들어가고 3등 자리에 3명이 들어갔는데 대표 3명은 이게 셋 다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줬었지.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543은 결론적으로 OP3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543은 OP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3팩토리얼은 321은 3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지. 근데 OP3이라는 i 자체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5팩토리얼을 5 빼기 3팩토리얼로 나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3팩토리얼로 따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얘도 5C3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적고 나서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 시작할게요. 여기 중요하다. 이거 외워야 돼. 함수의 개수 문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밑바탕이 어느 정도 돼야 해서 복습을 한 겁니다.
너희 명절 때 다 집에 가니? 가연이 가? 할머니지? 그다음 혜연이는? 못 가요? 왜? 어? 아 레슨 받아야 돼서. 그다음 민서는? 근데 왜 가연이가 그런 시선 쳐다볼까? 우리도 밤새야 될걸요? 어? 우리도 밤새야 될걸요? 아 레슨하느라고? 연습하느라고? 민서는? 아 너는 안 가고? 그럼 정민이는 아까 간다고 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지? 그 다음에 이수는? 가고 그 다음에 승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형이는?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준우는? 모르겠어? 남자애들은 다 모르겠대. 승우는? 안 가고 준서는? 잘 모르겠어. 그럼 진태는? 가고 10월 3일에 안 온 애들은 누구인가? 손들어. 정민이는 확정이고 이수도 확정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온 애들은 잘 모르겠고 이왕이면 토요일에 출발하세요 얘들아. 알겠지? 뭐 녹화하긴 할 건데 아시다시피 잘 안 보잖아. 어제 이수가 10분 남기고 봤다는 것도 대단해. 우선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긴 했는데 우선 내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너희도 그럴 거라 생각은 하는데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면서 보고 볼 것 같기는 해. 근데 집중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없을 때 해도 되니?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이제 함수의 개수 하자. 잘 봐. 지금 0, 1, 2, A, B, C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에서 함수의 개수 물어봤거든요. 잘 봐. 자, 함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순서상이야. 어떤 순서상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지금 0, 1, 2야. 그 다음에 y가 a, b, c야. 그 다음에 여기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 그럼 얘는 0,b, 1,a, 2,c라는 순서상이거든요. 이런 순서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갑이고 을이 있다고 하면은 0하고 1하고 2가 갑인 거고 A, B, C는 여기 딸려오는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F0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F1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F2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F0 자리에는 뭐뭐 들어갈 수 있냐면 A, B, C가 있으면은 A랑 B랑 C랑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 그 다음에 F1 자리에도 A랑 B랑 C랑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겹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F2 자리에도 A랑 B랑 C랑 세 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세 가지 경우라서 3의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는 27가지가 되겠어요. 자, 우선 적어봐. 그래서 약간 경우수 문제다 보니까 어려워. 경우수 약한 애들은. 적었니 혜연아? 해도 되죠?
함께 다 승계 넘어가도 되니? 안 돼. 자, 1대1 대응의 개수 물어봤는데, 자,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 겹치면 안 되잖아. 겹치면 안 된다는 게 F1이 누구를 골랐으면 F2는 고른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F1은 쓸 수 있는 게 A, B, C야. 그러면 F2 입장에서는 이 A, B, C 중에서 만약에 F1이 A를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는 A를 고르면 안 되니까 경우의 수로 따지면 두 가지로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F3 입장에서는 만약에 얘가 C를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은 A, B, C 중에서 A랑 C는 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대응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가지가 될 거야. 해도 돼요. 자, 이제 상수함수 때 저기 인형. 자, 이제 상수함수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오 어디 갔다 왔어? 잠깐만. 그러면 어디 앉히지? 우선 잠깐 앉아 있어. 어차피 곧 쉬는 시간이거든. 자, 상수함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는 숫자 하나로 몰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이따